네, 오랜만에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1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 우리 신인규 기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일본 금리, 이수, 페타스일스, 고려아연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굉장히 관심인데 간밤에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그동안 뭐 배럴당 80달러 찍기도 했다가 네. 7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번 주 동안 열리고 있는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인데요. 어제 이벤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벤트가 뭐냐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이 자리에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해서 유가 인하를 하라고 요청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유가 인하를 압박한 거죠. 유가를 낮추라고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전쟁 때문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지금 높은 수준의 유가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조금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전쟁이 계속될 수 있을 만큼 높기 때문에 유가를 끌어내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 막대한 군수 자금을 그동안에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이 제재를 피해서 석유 수출, 가스 수출을 해오면서 군수 자금을 대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 더해서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려고 러시아의 주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틀어쥐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시장에 먹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발언 전까지만 해도 상승 중이던 WTI 같은 경우는 발언 이후에 하락 반전에서 전거래일 대비 1.5% 넘게 내려갔고요. 또 다른 국제 유가 벤치마크죠. 이 브렌트 역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트럼프 발언이 상당히 센 수준이어서 실제로 가능하겠나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줄지 혹은 발언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들이 나올지가 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살펴볼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죠. 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하고 있는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가 즉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게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유가가 내려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물가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 내리라고 하는 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아직 이 발언을 크게 반영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도 이런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압박 때문에 뉴욕 증시 갑자기 또 급반전을 했습니다. 줄줄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치 또 찍었죠. 트럼프 전통 에너지 채굴 확대 정책 계속 펴고 있죠. 글로벌 수요는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국제기구라든지 전문가들의 이제 올해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글로벌 큰 이벤트 일본에서 나옵니다. 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올릴 가능성이 높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오늘 이 금융통화정책, 금융정책결정위원회, 금정이라고 부르죠. 금정위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데요. 시장의 중론이 금리 인상입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앞서서 우에다 가주 일본은행 총재라든지 부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는 모습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의 1년 뒤 금리가 0.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몇 번씩 설명드리는 건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 2% 정도로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중립금리 하단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아마 1%라는 목표를 두고 천천히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요. 일본이 오늘 금리를 올리면 17년 만에 일본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내용들이 오늘 매체의 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뉴욕 시장에서 보니까 N 달러 환율 156엔대까지 소폭 밀렸습니다. 엔화가 그만큼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작년 8월 5일에 네. 블랙 먼데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는 있거든요. 예, 일부는 있다는 말은
대다수는 그래도 저번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리거나 팔아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산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 같은 걸 사서 이것을 미국의 고수익 투자를 하는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화 가치가 낮을 때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구간에 오면은 비싸게 엔화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깜짝 단행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게 말씀하셨던 블랙 먼데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크게 출렁거렸던 세계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난해 있었던 이런 폭락이 다시 오느냐, 이런 걱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번에 우에다 가즈 총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미리 주었었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룸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줬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같은 깜짝 인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하는 이 엔화의 투기적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지난해 8월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지난해 7월, 8월 비하면은 이 투기적 계약 규모가 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6분의 1만큼 더 내려갔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터질 수 있는 폭탄의 크기가 지난번보다는 6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과 달리 달러가 그래도 강세 구간에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 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덜 걱정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화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어쨌든 높아지게 되면은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특봉 보고 놀라는 식의 움직임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저번만큼의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블랙 먼데이 때도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이니까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두 가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었죠.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갑자기 발표를 했고, 그 돈으로 반도체하고 전혀 관련 없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결국 철회를 했다면서요. 예, 이 유상증자는 축소를 했고요. 이 제2호 인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 소재 기업인데 제2호 인수는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공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금액을 기존에 5,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축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원래 3,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제2호라는 기업 인수하기로 했다는 걸 아예 빼버린 겁니다. 2,500억 원의 이 유상증자는 그대로 단행을 하기로 했고요. 보통 유상증자라는 게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돈을 빌려서 우리가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희석으로 좀 주주 가치 희석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을 좀 많이 받았었고, 제2호라는 기업 인수가 과연 이 이수페타시스 주가에 도움이 되느냐, 소액 주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걱정들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여기다 금감원까지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몇 차례 요구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페타시스는 어쨌든 제2호는 인수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번 공시를 통해서 제2호 인수는 빼고 기존 시설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선회를 한 겁니다. 종목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이 내용이 시장에는 직관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급하게 냈는데 제2호 인수 철회 소식에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100%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AI 관련주로 다시 작동을 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시각을 그리고 조금만 더 높여서 이 이슈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유상증자와 관련한 파열음이 우리 시장에 많습니다. 금융당국의 힘을 받은 소액주주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주주들의 뜻에 반하는 유상증자가 좌절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곳들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추가로 정정신고서 내놨던 차일스케어, 차바이오텍 차일스케어, 이런 곳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것이고, 증시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기업들 더 키우고, 그래서 주주 가치 높이는 것도 물론 큰 역할인데, 최근 추세로 보면 우리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단행할 때
조금 더 주주들 얘기 많이 듣고 계획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상증자를 뭐 절반 규모로 축소를 하고 하던 것 열심히 하겠다. 2차 전지 일단 눈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간에선 상가를 일단 쳤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미 유상증자 계속 할 줄 알고 저가에 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조금 가슴 아픈 일이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했는데 밤 10시에 끝났더라고요. 하루 종일하는 주총은 처음 봤는데 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1차전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들이 모두 고려아연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가결해 뒀고 이건 다음 주총부터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사수 상한을 하는 내용들이 다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19명인데요. 18명 전부 다 이 고려아연 측의 인사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측면에서는 최윤범 회장 측의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고려아연 측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제 이슈레이더 시간에 말씀드렸던 최윤범 회장 측의 전략이 적어도 어제 임시주총에서는 완벽하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묘수로 먹혔기 때문인데 주총 전날 다시 설명드리면 고려아연이 손자회사 SMC를 동원해서 영풍 주식 10.33%를 매수를 했고 이렇게 되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는 순환출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이 영풍이 고려아연에 갖고 있는 이 의결권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제한 때문에 표싸움에서 영풍과 MBK 연합에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긴 거고. 그래서 영풍과 MBK 측이 즉각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곧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그리고 또 손자회사 SMC라는 것은 우리 상법과 이 공정거래법에 제대로 영향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고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라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앞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지를 바라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최윤범 회장 측이 워낙 급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치들을 급하게 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 경제라든지 법치 원칙에 맞나 뭐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향방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신윤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